비트코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는 위험한 자산?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답이 바로 비트코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지는 돈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바로 노예의 길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일은 더 빡세게 해야 한다. 와, 이거 정말 우리 얘기 아닌가요? 뭔가 섬뜩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202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팬데믹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가진 현금의 가치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20%가 넘었어요. 그럼 안전하게 국채에 넣어두면 되겠지 싶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거의 0%.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으면 손에 든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줄줄 녹아내리는 거고 어디다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절박함. 이게 마이클 세일러랑 그의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회사의 자산을 지키려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찾아야만 했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이 없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건전한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자산을 찾아 나선 거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던 그들의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0년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세계 최초로 회사의 주요 예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합니다. 수십억 달러치를 사들였죠. 상장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을 다시 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뒤에는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말 길고 험난했던 탐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의 깨진 꿈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디지털 현금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시도했어요. 이캐시, 비머니, 비트골드, 이름도 다양하죠. 근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냐? 어떤 건 너무 중앙집중적이라 회사가 망하니까 같이 망해버렸고, 어떤 건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냥 이론에만 머물렀고, 또 어떤 건 치명적인 기술적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모든 실패가 부딪힌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쉽잖아요. 파일도 사진도 그냥 맘대로 복사하는데 디지털 돈을 만들면 이걸 누가 복사해서 막 쓰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그것도 은행 같은 중앙 관리자 없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이 매듭을 그냥 칼로 베어버리듯 아주 간단하게 풀어버렸어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해결책이었죠. 사토시가 내놓은 해결책, 그 심장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탈중앙화. 이전의 모든 시도들이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해서였거든요. 비트코인이 다른 점은 이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 그 어떤 정부나 은행이나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복사 붙여넣기 문제를 막았을까요? 여기서 사토시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작업 증명이라는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자, 쉽게 말해서 거래 기록, 즉 장부를 새로 쓸 때마다 전 세계 컴퓨터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푼 사람한테만 장부를 쓸 권한을 주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랑 컴퓨터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장부를 조작하려면 자기가 쓴 가짜 장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수학 문제를 남들보다 더 빨리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결국 정직하게 규칙을 따르는 게 해킹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해결책은 또 다른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상에 처음으로 절대적인 희소성을 구현한 거예요.
비트코인은요, 딱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지도록 코드에 박혀 있습니다. 그 이상은 1개도 단 1사토시도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인 거죠. 자, 여기까지 오니까 비트코인이란 게 어떤 발명품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과연 좋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금이랑 우리가 쓰는 달러 같은 법정화폐랑 비교하면서 깐깐하게 따져보죠.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자, 금. 단단하고 오래가죠. 근데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는요? 디지털로 옮기기 편하고 좋죠. 근데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희소성이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세요. 디지털이라서 옮기기도 쉽고 1억 분의 1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검열 저항성. 이건 누구도 내 거래를 막거나 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혁신이에요. 휴대하기 쉬우면서 동시에 누구도 검열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가치를 그냥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지구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자산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비트코인 대단하네 싶다가도 머릿속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근데 가격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돈이 될 수 있긴 한 거야?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돈은요, 사실 진화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나 희귀한 돌처럼 그냥 수집품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치가 있네 하면서 부를 저장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고요. 그게 더 널리 퍼지면 우리가 가게에서 쓰는 교환 수단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바로 이 1단계 수집품에서 2단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0년에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잖아요. 지금 그 1만 비트코인이 얼마일까요? 상상도 안 가죠? 수천억 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가치가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자산을 지금 당장 써버리는 건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안 사 마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시 그 변동성 얘기로 돌아와서 이 미친 가격 등락,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요. 이건 사실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퍼져나갈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통 같은 겁니다. 이걸 하이프 사이클, 즉 과대 광고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이 채택의 물결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기술을 신봉하는 소수의 사이퍼펑크들만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 벤처 캐피탈 같은 얼리 어답터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자산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해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코드 자체에서 누구도 몰랐던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된다면, 혹은 전 세계 정부들이 작정하고 힘을 합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험 요소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트코인은 그저 한때의 광기 스쳐 지나가는 거품일까요? 아니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아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혁명의 시작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